안녕하세요. 제이디드 월드입니다. 아시다시피 CCIV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3월부터 계속해서 행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루시드가 합병을 앞두고 이 40불 라인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결국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합병 전까지 40불을 뚫고 올라가고 자유주행 발표가 나면서 50불을 뚫고 올라가고 차량 딜리버리가 오면서 전고점 60불을 뚫고 올라가고 연말에 세 자리 숫자를 보는 것이 모든 루시드 주주들의 염원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까? 자, 그리고 공매도 형들도 꽤나 많이 나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 15% 정도가 줄은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공매도 형들도 이제 갚을 거 다 갚고 다시 한번 더 롱 포지션을 잡는 것일까요? 어쨌든 공매도 형들이 슬슬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모든 기업을 두고 당연히 좋게 보는 시선도 있고 안 좋게 보는 시선도 당연히 공존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루시드가 이제 버블이 낀 것 같다. 지금의 주가는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기사도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무엇이냐? 아직까지 차 판매가 없는데 지금의 시가총액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통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그 회사의 예상 매출액과 그 다음에 그 인더스트리의 PS 레이시오 에버리지를 구해가지고 적정 주가를 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세일즈 판매가 없기 때문에 적정 주가를 구할 수가 없는데 지금의 주가는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 결국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인데 결국 이 회사의 가치를 보는 관점을 판매 대수에 근거를 한다라면 지금의 주가는 당연히 버블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매 대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회사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기술력으로 본다라면 관점이 판매 대수가 아니라 기술력, 월드 클래스 기술력이 그 회사의 가치를 반영을 한다라면 지금의 주가는 아직까지 저평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은 관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 들어서 가장 펀딩을 빵빵하게 받은 루시드가 되었던 리비안이 되었던 이런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미래 전기차의 거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물어 갈까요? 수많은 기업들이 많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1900년대 초에만 해도 자동차 산업이 막 붐이 일었을 때 200개가 넘는 자동차 기업이 있었지만 20년 정도가 흐르고 44개 정도로 팍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미국 전통 내연기관차 GM 포드 크라이슬러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체 기술력을 보유하지 못한 기업들은 사라질 수밖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루시드라는 기업이 전기차 시장에서 역사적으로 사라질 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결국에는 살아남을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모든 것의 답은 기술력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차량 딜레이를 실시를 했습니다. 딜레이 실시하는 이유는 어쨌든 품질이었습니다. 이 품질이 안 좋은 상태인데 빠르게 출고하려고 결국 이 품질 가지고 도박을 하는 행위는 할 수가 없다. 첫째도 품질, 둘째도 품질, 세 번째도 품질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루시드는 럭셔리 전기차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는 럭셔리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해가 2021년이기 때문에 품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는 여전히 전기차 시장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업체들이 지금 빠르게 테슬라를 쫓아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EV 섹터에서 당연히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기업을 투자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단 한 개의 기업에 몰빵을 해서 여러분들의 전 재산을 100% 몰빵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 기업에 대해서 객관화시키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전재산 100%다 박아놓으면 당연히 이 기업이 객관적으로 볼 수도 없고 다른 이제 라이벌 업체들도 계속해서
팔로잉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EV 섹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조금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직까지도 EV 섹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 언제 타냐? 내연기관차 앞으로 10년은 더 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에 빠져 사는 사이에도 전기차 세일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연기관차가 여전히 강세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이에 전기차 충전소는 계속해서 전 세계에 깔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혼다에서 첫 번째 전기차 SUV를 이제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가 루시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혼다가 되었던 토요타가 됐던 이런 회사들이 분명히 루시드의 기술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벤츠, BMW 같은 루시드랑 같은 럭셔리 세그먼트에서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업체랑 파트너십으로 갈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토요타, 혼다 이런 기업들은 루시드랑 직접적으로 맞부딪히는 세그먼트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25,000불 저가형 전기 차량은 이런 기업들이랑 파트너십으로 간다라면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랑도 파트너십으로 간다라면 루시드의 기업 가치는 아주 높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의 모든 기본 베이스는 루시드의 월드 클래스 기술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루시드 합병 날짜가 다가오면서 인터넷 세상에는 다같이 지금 투표하자, 투표해야 된다, 우리 모두 지금 LCID로 변경하자라고 지금 햄버거 형들 투표 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투표했다, 우리 모두 투표하자, 우리 드디어 신나게 LCID로 넘어가자라고 말하는 순수한 미국의 햄버거 형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샤오펑에서 G3i라는 미니 SUV 같은 것을 이제 출시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앞부분 굉장히 루시드랑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스펙밥이라는 분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열강하시는 주식이 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열강하는 주식이 무엇입니까? 이분께서는 롱 포지션으로 차지 포인트, 루시드, 마베, 그 다음에 퀀텀 스케이프 이렇게 EV 섹터에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한 종목에 100% 여러분들의 전 재산을 몰빵해가지고 괜히 민감해져가지고 맨날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키보드로 싸우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EV 섹터 안에서 적당히 이렇게 나눌 줄은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종목 100% 전재산 몰빵하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분들이 인터넷에서 맨날 싸우고 욕하고 키보드 두들기는 그런 슬픈 인생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객관화시키지 못합니다. 장기 투자가 무엇입니까? 장기 투자는 끊임없이 그 기업을 감시를 해야 되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전재산을 몰빵을 하면서 감시가 안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루시드의 CEO 피터 형께서는 루시드의 기술력의 가치는 테슬라랑 같은 가치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배터리 기술력의 리더는 루시드임이 틀림이 없고 EV 섹터가 미래라는 것은 모두가 동의를 하지 않냐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루시드의 기술력이 테슬라랑 같은 가치를 받는 시점이 온다라면 어떠한 주가를 형성할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자, EV 섹터에 열강을 하시는 한국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2, 3년 뒤에 루시드의 주가는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될 것 같습니까? 테슬라의 주가는 2, 3년 뒤에 어느 정도 형성이 될 것 같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기업을 추가를 하자라면 리비안이 있을 것입니다. 리비안이 IPO를 하고 70빌리언에서 얼마만큼의 시가총액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모든 것은 시장이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판단하는 근거의 기본 베이스는 어쨌든 기술력이 아닐까 싶다라는 것입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기술력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술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입니다.